비급수 관련 문항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필수예제 6번을 좀 보겠는데요. 뭐 어려운 개념 안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은 급수 형태 맞죠? 자,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나왔으니까 급수는 맞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등비수열 형태, 즉 지수함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자, 요거는 두 개로 분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건 1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요거 요 밑에랑 맞추려고 제가 이걸 2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적게 되면 2 곱하기 2의 n-1제곱에 자, 아래쪽 4의 n-1제곱이 보이니까 자, 요거 모아서 자,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보이네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 놓으시면 둘 다 수렴하는 등비급수죠, 그죠? 때문에 1-r분의 a라는 개념 이용해서 바로바로 문제 풀게요. 자, 요 공비 4분의 1에 저탕 1이란 거 보이니까 자, 1-4분의 1분의 1이 됐겠고요. 자, 얘는 저탕 2에 공비 2분의 1 보이죠? 1-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됐겠죠. 얘는 4분의 3인데 역수 취하니까 3분의 4 됐겠고요. 자, 얘는 2분의 1인데 역수 취하니까 2 됐겠네요.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답이겠죠.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분배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분배. 자, 분배를 해주게 되면은 자, 시그마 자, n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즉 급수 형태가 가고요. 자, 그럼 얘랑 곱했을 때 자,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자, 요거 하나 나오겠고, 자,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요 녀석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자, 요렇게 됐으니까 자, 얘는 첫항과 공비를 좀 보게 되면 자, 요 녀석 첫항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보이죠?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되게 쉽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다 1 넣으면 첫항이 나와요, 그죠? 공비는 n제곱 붙어 있는 거에 아래쪽이니까 공비랑 첫항이 같은 형태죠. 얘도 첫항과 공비가 같은 형태죠. 첫항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자,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됐죠? 자, 그래서 1-r분의 a 이용해서 두 개 빼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1-r분의 a 1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됐겠네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얘랑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3분의 1 됐겠고요. 저 위쪽에 마이너스 3분의 2. 저 계산해 주시는 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자, 뒤쪽 보게 되면은 자, 요거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뭐 별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인을 가지고 항을 몇 개를 추론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수원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수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원에서 자,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우리 수열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나열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나열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1을 대입합니다. 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의 1제곱과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1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1이 됐겠죠. 이런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 보세요. 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2분의 1의 제곱이 됐죠. 근데 여기가 2를 대입하다 보니까 파이가 돼서 0이 됩니다. 즉, 두 번째 항은 그냥 0이 돼서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더하려고 하는데 0을 더하니까 의미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녀석 한번 볼까요? 자, 3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분의 1의 세제곱이 앞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 3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3파이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됐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3제곱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게 다시 얘가 1이 되면서 자, 2분의 1의 5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의미 있는 항만 여러분이 추려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2분의 1이 맨 처음에 보이고요. 그 다음 항으로서 요 녀석이 오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 항으로서 요 녀석이 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32분의 1이죠. 즉,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자,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이 보이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습니다. 자, 때문에, 자, 첫 항 A는 자, 2분의 1로 가시면 되겠고요. 공비 R은 마이너스 4분의 1로 가시면 됩니다. 자, 중간중간에 0이라는 항이 나왔는데, 더하는 거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수열의 규칙성상 빼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1-r분의 A 이용해서 답만 얻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됐겠죠.
간단하죠, 그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뭐 등비급수 문제 같은 것들 실제로 어떤 게 정확히 나왔을 때는 그냥 어려운 게 없어요. 1-r분의 a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급수가 있는데 요게 어떤 급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만 좀 보시면 돼요. 이 등비급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 보이고요. 첫 항이 1인 거 보이죠, 그죠? 첫 항이 1이고, 자, 공비가 얼마입니까? 자, 공비가 3분의 x인 거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것들을 다 합하게 되면 아, 이거 등비급수구나. 그럼 1-r분의 a로 정리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1-3분의 x 자, 분의 1. 요게 이제 얼마래요? 요게 10이래요. 이때 x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게 등비급수 수렴 조건 때문에 이 녀석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를 쓰긴 써야 돼요. 근데 별 필요는 없죠, 그죠? 뭐 그렇게 나오겠죠, 뭐. 얘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자, 3-x가 되고요. 자, 이거 분의 1 했기 때문에 역수 취하게 되면 3-x분의 3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래? 이게 10이래요. 그럼 양변에 3-x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3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10에다가 3-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 풀어주게 되면은 3이라고 하는 거, 자, 30 마이너스, 자, 10x가 됐죠. 자, 건너오고, 건너갈게요. 자,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27이 됐네요. 간단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항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항 볼 건데, 두 번째 문항은 보니까, 자, 첫 항이 2인 등비수열이 있대요. 첫 항이 2인 등비수열. 자, an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보면 첫 항이 2고요. 공비는 모르네요. 그러면 뭐 2r의 제곱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게 다 합하면 4래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1-r분의 a가 4래요. 첫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되겠고, 이게 4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r이 얼마 됩니까? 이게 2분의 1 되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좀 작성을 해보면 이게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인 거 보이죠? 여긴 뭐였습니까? an의 제곱을 했죠. 요걸로 새로 세팅하면 돼요. an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4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이었겠죠. 자, 그러면은 첫 항과 공비가 각각 4와 4분의 1이 나온 거니까 자, 1-4분의 1분의 4가 답이겠죠.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렇게 쭉 되는데 자, 뭐 수렴 조건 나왔는데 수렴 조건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걸로 외워주시지 마시고 절대값이 1보다 작다로 외우세요. 이 녀석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때문에 2분의 x 플러스 3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자, 그럼 양변에 3 빼시고, 자, 마이너스 4랑 2분의 x, 그 다음에 얘는 3 뺐으니까 마이너스 2 됐겠네요. 자, 양변에 2 곱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시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x가 범위가 나오겠죠. 간단합니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첫 항과 공비가 따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 수렴 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첫 항이 x인 거 보이죠? 그죠? 공비는 1-x로 보이네요. 그죠? 첫 항 a는 x고요. 공비 r은 1-x가 됩니다. 자, 때문에 첫 항이 0이어도 수렴합니다. 때문에 x는 0이어도 수렴. 자, 이렇게 된 거고요. 혹은 5월이죠. 5월. 1-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도 수렴하죠. 자, 그럼 양변에 1을 빼시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마이너스 x가 있겠고, 자, x는 어떻게 됩니까? 자,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었고 5월이기 때문에 합집합이죠, 그죠?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시면 이게 답이었겠죠. 쭉 보시면 뭐 별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등비급수 활용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이 예전에 이제 이 순환소수라는 걸 배웠어요. 순환소수를 배웠는데 공식에 의하면 이걸로 배웠죠. 이거의 본격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의미를 따져보는 건데 이거 의미 따지는 수준에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공식으로 계속 풀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조금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수능에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뭐 이런 게 나오겠어요, 설마?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과거의 기조를 좀 따르자면 항상 선택 과목은 좀 쉽게 나왔었으니까 이게 나오면 너무 편하겠죠, 그죠? 자, 근데 알아두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원리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 요거 한 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 거.
0.345에 땡땡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수를 쓰게 되면 0.3454545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본 거냐면 잘 보세요. 일단 순한마디 밖에 있는 0.3은 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3이랑 자, 더하기 0.045 더하기 0.00045 더하기 0.0000045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요거는 따로 더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제가 첫 항으로 잡을게요. 얘가 첫 항으로 잡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갈 때 공비가 100분의 1인 거 보이죠? 소수점이 두 개가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죠? 자,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거를 제가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0.3 플러스 시그마,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가잖아요. 그죠? 0.045 곱하기 100분의 1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때문에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1-r분의 a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1-r분의 100분의 1분의 자, a가 되니까 0.045 이렇게 오겠죠. 여기다가 0.3을 더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봤던 이런 식이 완성이 돼요. 별건 없어요. 이 밑에 거 마저 풀어볼까요? 마저 풀어보면 이게 100분의 얼마입니까? 99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분모에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99분의 100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잘 보세요. 그럼 얘는 10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통분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통분해서 더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992 밑에 들어오면 되겠고요. 99는 3이랑 곱했겠죠. 3 곱하기 9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00은 10이랑 곱해서 1000 이렇게 더해지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 0.04로 안 했네요. 제가 미안해요. 100이랑 얘랑 곱해야죠. 100이랑 얘랑 곱하면은 일단은 소수점이 뒤로 두 개가 물려날 텐데 10이랑 또 곱할 거니까 하나 더 해서 45를 더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적은 거예요. 됐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 원리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훅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랙탈이라고 부를 거예요. 프랙탈. 뭐 눈꽃송이 모양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뭐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도형의 넓이라든가 뭐 저희 길이를 구하는 과정 이렇게 나올 텐데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 툴이 좀 필요한데 일단 요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좌표에 활용하는 것들, 길이에 활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넓이에 활용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넓이에 활용하는 것들. 요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바로 가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게,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자, 요거 여러분이 기출문제집 한번 사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요게 작년 시험이었죠. 작년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게 출제되는 좀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조금만 추리자면은 여기 관련된 문항들 조금 추려보자면 일단은 뭐 등비급수 활용을 쓴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일단 나오는 문제 유형 자체가 좌표를 이용하는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학교 시험에서는 나와요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길이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좌표 이용하거나 길이 이용하거나 넓이 이용하거나 다 똑같은데요, 일단. 다 똑같은데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형태를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닮은 도형을 쓰는 문제와 닮은 도형을 쓰지 않는 문제로 구별을 하세요. 닮은 도형을 쓰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닮은 도형이 나왔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는 지금 공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첫 번째 넓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형 내지는 원 내지는 뭐 이런 어떤 도형들의 넓이를 계산하는 과정을 그대로 반복을 할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뭐 첫 단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안 생길 거거든요. 물론 문제 생기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안 돼요. 여기서 문제 생기면 안 돼요. 일단 닮은 도형에서 나오는 닮은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이제 닮은 도형 문제랑 닮지 않은 게 있다 그랬는데 뭐 지분으로 보자면 얘가 90% 가까워요. 한 10% 나올까 말까 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닮은 거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알고리즘은 이겁니다. 프랙탈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닮았느냐? 먼저 보는 거예요. 닮음? 닮음이 맞다? 그러면 yes 이렇게 오면요. yes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닮은 b를 찾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닮음이 아니다. no 이렇게 갔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요때는 그냥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계산으로 나열해 보는 게 좋아요. 이게 훨씬 편해요. 아니, 편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죠? 이게 더 불편한 방법이긴 할 테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안 틀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균적인 두뇌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뭐 되게 명석하면 뭐 이렇게 굳이 나열을 안 하고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이 평범하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니까 몇 번의 나열을 거쳐서 가세요. 훨씬 안전해요. 제 모토는 수능날 안 틀리자지 수능날 효과적으로 풀자가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거 닮은 도형입니다. 얘. 이거 닮음이에요. 얘도 닮았고요. 뭐 이것도 닮았죠, 그죠? 다 닮았어요. 다 닮았는데 이건 좀 나열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다 닮았죠, 그죠? 다 닮았어요. 다 닮은 게 나왔어요. 일단 닮음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요건 닮지 않았네요, 그죠? 요건 안 닮았네요. 이것도 근데 뭐 직사각형이 닮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르겠는데 이게 가로와 세로의 비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좌표 활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좌표 활용하는 문제, 이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이 뭐니? 라고 물은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풀이 방법은 이겁니다. 자, 좌표 활용하는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게 x 좌표의 변화와 y 좌표의 변화를 따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x 좌표만 해석하고 y 좌표만 해석하고 그 두 개는 따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극한값을 구할 때 x 따로 구하고 y 따로 구할 거예요. 동시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닮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지금 삼각형이 닮았잖아요. 이게 30도면은 제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서 요 삼각형, 여기도 요 삼각형 이렇게 닮았죠, 그죠? 이렇게 닮은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OP가 맨 처음에 길이가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2분의 1, 길이가 4분의 1 이런 식으로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게 계속 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x좌표의 변화를 제가 시계로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해 볼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건 x좌표가 0에서부터 늘어난 거죠. 요 길이만큼 더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x좌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에서 이 반대로 요렇게 왔네요. 그죠? 보이죠, 요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요만큼이 또 다시 커졌죠. 그러면 요 값에까지 왔다가 요만큼이 다시 커졌어요. 근데 이들의 비를 한번 살펴보면 이 닮은 도형이 나왔는데 이 빗변의 비들이 계속 2분의 1씩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요것도 맨 처음에 요 길이에서 2분의 1이 작아졌다가 2분의 1이 작아졌다가 하는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이고, 자, 좌표를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운동을 했을 때 이 좌표가 어떻게 됐을까? 자, 얘가 길이가 1이라고 했고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자, 요 길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0부터 2분의 루트 3만큼 커졌으니 이 P1의 x좌표가 맨 처음에는 2분의 루트 3이 커졌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P2의 x좌표에 대해서 논해 볼 건데, 자, P2의 x좌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요거의 반만큼 이쪽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백으로 오자는 얘기니까 이때는 x좌표가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럼 원래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여기 있고요. 2분의 루트 3이라는 기본 값을 가진 상태에서 2분의 루트 3의 반만큼이 x좌표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P3x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P3x는 2분의 루트 3에서 아까 했던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 있는 만큼 줄은 곳에서 다시 요거의 2분의 1만큼 전 시행에서 나왔던 길이의 2분의 1만큼을 다시 커지고 있죠. 그럼 전 시행에서 나왔던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에서 반만큼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 더하기요.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요 식은 요 정도만 한번 나열해 보시면, 자, 첫 항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보이고요. 자,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보이죠? 그럼 이걸 계속 꾸준히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비 급수 문제로 해석이 가능하겠고, 1-r분의 a이기 때문에 1-마이너스 2분의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x의 수렴값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3이 되겠고요. 자, 2는 약분되고 나면 3분의 루트 3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x좌표 3분의 루트 3의 수렴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제가 y좌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커지죠,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시계로 분석을 하면 요만큼이 처음에 커졌어요, 요만큼. 자,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반만큼이 다시 커져요. 요 반만큼이 다시 커지고요. 그죠? 요런 걸 띄고 있죠. 그러니까 y좌표의 경우에는 계속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옆으로 좀 옮겨 놓고요. 옆으로 이렇게 좀 옮겨 놓고. 자, y좌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y좌표를 분석하겠습니다. P1의 y좌표입니다. 자, 맨 처음에 요 길이 1이고 여기 30도이기 때문에 요 길이 2분의 1이었겠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2분의 1만큼 커졌습니다. 자, P2의 y좌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이었다가 이 전시행의 반만큼이 다시 커지네요. 그죠? 전시행의 반만큼이 다시 커졌어요. P3 y좌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채로 이 바로 전시행의 반만큼이 또 커졌죠. 이 전시행의 반이 커졌습니다. 자, 때문에 얘는 첫 항이 2분의 1짜리, 자, 공비가 2분의 1짜리인 등비급수로 보시면 되겠죠. 자, 때문에 1-2분의 1분의, 자, 2분의 1이 돼서, 자, 얘는 1에 수렴했겠네요. y좌표는 1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좌표 문항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 x는 따로 하시고요. x 따로, 여기 x 부분이고요. 자, y를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밑에 문제 할만하죠? 요 밑에 문제 요거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됐나 한번 봤더니 맨 처음에 길이가 P1이에요. 요거 지금 닮았다고 보셔도 되고 닮지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닮았다고 치고 몇 개 한번 나열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닮은 도형으로 푸셔도 돼요. 그럼 P1의 길이, 여기 길이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2죠? 30도죠? 여기는 뭐 사인 30도 곱하면 될 테니까 1이네요. 요거 1이죠. 그냥 나열을 해볼게요. P1, P2 가겠습니다. P1, P2 여기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60도죠. 그냥 이 길이만 구한다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닮은 비를 저는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60도죠. 코사인 60으로 여기로 오면 되는데 여기는 사인 60이죠. 그죠? 그럼 1에서 사인 60만큼 곱하시면 돼요. 요 길이는. 그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사인 60이 됐겠고 사인 60이야.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분의 루트 3이죠. 자, 다음이요. 다음은 여기인데 P2, P3죠. P2, P3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아까 요 길이 구한 거에서 어떻게 됐어요? 60도가 여기 있고요. 사인으로 이렇게 또 곱하면 되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얘는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죠. 아, 사인 60도라고 하는 게 공비가 되겠구나. 즉 2분의 루트 3이 공비구나. 첫 항은 1이구나. 그래서 이 길이들의 합은 어디에 수렴할 거냐면은 1-2분의 루트 3분의 1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계산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밑에 거 됐고요. 자, 넓이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넓이. 넓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닮음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닮음으로 나올 텐데 닮음으로 안 나오는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수의 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방금 봤다시피 닮음도 사실 나열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풀리기도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쌓았던 도형에 대한 기본 지식은 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만약 도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빨리 찾으셔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주로 많이 나옵니다. 혹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따로 보충을 잡아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할 테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하겠대요. 근데 정삼각형 A1에 내접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이번엔 A2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넓이들을 다 더해보고 싶대요. 자, 맨 처음에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있었죠. 이런 원이 있었는데 이 안에 삼각형을 내접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죠? 정삼각형을 내접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잠깐만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예쁘게 해볼까요? 좀만 옮기면 될 것 같은데 뭐 대충 비슷하죠? 자, 요렇게 해보면은 자, 반지름이 1이라 그랬죠. 여기가 1이네요. 요게 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정삼각형의 넓이,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A1의 넓이 한번 써볼까요? 이 여러분 어떻게 구하셔도 상관없는데 좋을 대로 한번 해보세요. 좋을 대로 해보겠는데 저도 제 좋을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서 첫 번째 원의 성질 중 원과 삼각형의 성질에 관한 거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자, 정삼각형의 경우 내심, 외심, 무게중심 요 3심이 일치하죠. 요게 일치합니다. 자, 그럼 이 성질 이용하게 되면 여기가 1이니까 요 수직으로 그냥 또 이렇게 됐지. 수직으로 그냥 뚫고 내려간다고 봤을 때 요 길이가 무게중심이구나, 2대 1이구나, 2분의 1이구나, 높이 2분의 3이구나. 자, 이렇게 얻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여기 변의 길이 요때가 이제 A라고 치면 A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했을 때 얻어진 게 2분의 3이잖아요. 자, 그럼 한 변 길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양변에 자, 루트 3분의 2 이런 식으로 곱해 봤겠고요. 그죠? 요거 정리되고 요거 정리되고 나면 루트 3이 나와요. 한 변 길이가 루트 3이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원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요. 미안합니다. 자, A1은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 제곱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자리 A에다가 루트 3이 들어오게 되면 되니까 얘는 얼마냐면 3이 됐겠고요. 4분의 3 루트 3이 됐겠네요. 자, 저는 지금 닮음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닮음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자, 잘 가는 거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이 안에 또 원이 이렇게 있죠. 이 원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럼 이 원을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은 보세요.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 보세요.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심과 외심이 일치한 다음에 그럼 요 원의 중심은 내심인데요. 이 원의 중심은 외심이고요. 그죠?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이 2분의 1이 되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럼 닮은 비가 바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다시 내접하는 삼각형을 또 갈 거거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원에 그 다음에 원에 반지름끼리의 비를 보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1이었다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여기 보이잖아요. 2분의 1이 바로 보이죠. 그죠? 그럼 닮은 비가 뭡니까? 1대 2분의 1인 거 보이죠? 됐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구하고 있는 거 넓이입니다. 그럼 닮은 비가 1대 2분의 1이 되면
넓이의 비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자 1대 4분의 1에 비례하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맨 처음에 있던 게 1이었는데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됐대. 그럼 공비가 얼마예요? 4분의 1이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항을 이렇게 얻었고 공비는 4분의 1이란 걸 제가 얻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등비급수로 따지면 1-4분의 1분의 4분의 3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왔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 4분의 3이 될 테니까 뭐 약분 쑥 해놓고 나면 이 루트 3만 남겠죠. 그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거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뭐 실생활 문제인데 실생활 문제 되게 쉬워요. 제가 한번 풀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실생활 문제는 여러분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아마 안 들 거예요. 먼저 볼게요. 자,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떤 공장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는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되고 그중 80%는 재활용이 된대요. 자,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생산을 제가 A만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수거량이 A 곱하기 75%, 즉 100분의 75가 되겠고요. 이 중 80%는 재활용, 즉 100분의 80이 다시 재활용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재활용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공장에 생산한 알루미늄 캔이 10톤이 있대요. 근데 이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이 반복된다고 할 때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무게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그럼 10톤은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빼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재활용이 되는 건 여기에 10이 들어간 거지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행이 나왔을 거예요. 뭐 얘는 뭐 4분의 3이고요. 자, 요 계산하면 뭐 5분의 4니까요. 뭐 약분하고 나면 5분의 3만큼이 되네요. 맨 처음에 10이 생산됐다가 처음에 한 번 재활용되는 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6이 재활용이 됐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니 6 곱하기 5분의 3만큼이 재활용이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6 곱하기 5분의 3에 5분의 3만큼이 또 재활용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수열을 얻어내시면 끝난 거예요. 그럼 첫 항 A는 6이다. 그 다음에 공비 R은 5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시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죠. 그죠? 이게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한 겁니다. 1-R분의 A로 답 적으시면 되겠고, 네, 이제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등비수를 이렇게 등비급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등비급수까지 다 하시게 되면은 미분법 들어가는데 이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문제도 상당히 많고 이쪽 앞쪽에서도 꽤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형광으로 좀 해야 되니까 기출 문제를 형광 때 좀 하는 걸로. 잠깐만요. 이게 형광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중간에 숙제를 비치할게요. 제가 이제 기출 문제들 좀 뽑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풀이를 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미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 로그함수의 미분, 즉 초월함수의 미분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 미분의 미분법, 그 다음 도함수 활용. 도함수 활용은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뭐 물론 여기 앞에서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뭐 그냥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렵진 않은데 지금부터가 이제 웰컴 투 헬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지옥이 있다면 여기입니다. 환영합니다. 지옥에 오신 걸. 지금 여기 보면요. 제가 지금 요 다음번에 찍으면서 할게요.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푼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푼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다 풀어보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풀어보는 거, 이런 거.
제가 여기에서 인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쪼끔만 할게요. 여러분이 이쪽에 왔을 때 공부를 어떻게 두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게 되면요. 계산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예요. 아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많이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요런 게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이렇게 좀 하면 좀 빨리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 좀 뭐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꼼수들을 좀 많이 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꼼수 내지는 뭐 약간 뭐 트릭 같은 거요. 트릭이라든가 뭐 등등등 뭐 야매 뭐 이런 거요. 야매라고 적긴 좀 뭐하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거 최대한 지양하기 바랍니다. 지향 말고 지양하길 바랍니다. 하지 말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꾸준히 꼼꼼하게 계산하는 습관부터 들여놓으세요. 이거 처음 발 들일 때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런 꼼수 트릭들에만 관심이 겁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계산 실수가 발생해요. 다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꼼꼼히 해나가다 보면 오히려 더 잘 발견되는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원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성질들이 좀 몇 개 존재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산을 꼼꼼히, 꼼꼼하게, 천천히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뭐 요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개인의 역량에 따라 적당히는 포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 공부할 때 내가 다 해야지. 100이란 내용이 있으니까 난 100을 해야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여러분한테 요 책을 처음 설명할 때요. 제가 기출문제 보기 전이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깨져가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애초에 모든 개념을 완벽히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서술하겠다는 저는 그렇게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실력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실력이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어디서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오는 내용은 거의 뻔하기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예측이 안 되는데 왜 나오는 내용이 뻔하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나오는 게 뻔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져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서 '아 이게 이렇게 됐었구나.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해야지.' 됐죠? 그래서 그 작은 힌트들을 꼼꼼히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법을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 거야.'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크게 큰 틀에서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정말 먼발치에서 보는 그런 정도고요.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 그 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약간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뭐 이렇게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단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거푸도 줘 가지고 좀 미안하고요. 어찌 됐든 여러분은 지옥에 오셨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잘 헤쳐나가길 빌겠고 제가 옆에서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잘해 봅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